인도 NCR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목을 인도 NCR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살았던 지역이 뉴델리고, 물론 이제 인도의 여러 지역을 거의 다 다녀봤습니다. 거의 다 다녀봤지만 인도라는 나라가 다녀봤다고 해서 인도를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뭐 다른 지역에 대해서 어떻다 이렇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을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주제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살았던 지역, 그리고 내가 비즈니스 전략을 했던 부분, 그게 이제 내셔널 캐피탈 리전이라고 해서 이제 인도의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찌 보면 결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먼저 이제 저희가 약간 두 갈식으로 먼저 여러분한테 인도의 어떤 마케팅 전략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마케팅 책을 탁 이제 펴시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마케팅의 4P 전략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1학년 마케팅에 들어가면 배웁니다. 그 4P 전략을 따라서 인도에서 어떻게 4P 전략이 적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사실 사례는 지금 이제 LG전자하고 락앤락 사례를 제가 넣어두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많이 알려진 사례고요. 근데 사실은 다른 사례를 좀 넣고 싶은데, 이게 이제 저희도 기업의 클라이언트들의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아주 강력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거기다가 이렇게 프린트를 하기에는 제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오늘 한 페이지만 그 진짜 기업이 했던 마케팅의 어떤 그런 전략을 한 페이지만 제가 여기서 잠깐 보여드리고 이제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프린트에 없다고 너무 서운하지 마시고 보시고 이제 그냥 잊어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인도라는 나라가 보시면 제가 NCR 지역을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는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인도의 남부, 동부, 그리고 서부, 북부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를 마케팅 전략을 짤 때 인도 마케팅 전략을 짠다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틀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도가 28개 주인데 최소한도 인도 마케팅 전략을 짠다 그러면 4개 권역에 대해서 마케팅 전략을 짜야 되고,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지금 제가 특징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28개 주에 대해서 마케팅 전략이 전부 달라야 되고, 그것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 28개 주 중에서 농촌과 도시 지역을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매트릭스를 잡으면 인도라는 한 나라를 마케팅 전략을 짤 때는 한 48가지 정도로 짜야지만 그게 이제 정확한 마케팅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저희 클라이언트들도 의뢰를 하면 그냥 인도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짜달라, 또는 아니면 내가 챈나이로 가니까 챈나이의 남부 쪽의 어떤 마케팅 전략,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중요하고요. 또 인도에서는 또 하나 저희들이 매트릭스로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소득 계층이 워낙 양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저희 나라처럼 중산층이 크지가 않고 상류층은 너무나 잘 살고 그리고 하류층은 너무나 못 살고, 그래서 8억은 like animal, 거의 동물과 같고 3억은 소비 계층,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치소를 마케팅하는 거와 그리고 비싼 구두를 마케팅하는 건 너무나 다르게 적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 연사분도 말씀하셨지만 인도 사람들이 상당히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소비자들은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언스마트하다, 스마트하지 못하다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미국에서 배울 때도 컨슈머 비헤이비어 티어리에서 배울 때 아시안 소비자들은 약간은 스마트하지 못하다 이러는데 그 중에 예외가 인도 소비자들입니다. 인도 소비자들은 상당히 스마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물건을 고를 때도 약간은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한국의 소비자를 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인도의 소비자들이 상당히 이제 스마트하기 때문에 인도에서 마케팅 전략을 짤 때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지역별로 제가 이제 네 지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동부 지역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직접 포토샵으로 지도를 그린 건데요. 멋있게 잘 그렸죠. 그래서 이제 동부 지역인데, 이 동부 지역은 이제 인도에서는 상당히 소득 계층이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케팅을 할 때 어떤 상류층 마케팅이나 이런 쪽은 이쪽하고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고, 오늘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쪽이 이제 서부 지역입니다. 이 서부 지역에 보시면 이제 구자라트와 그 마하라슈트라주가 있고, 그리고 고아, 이렇게 이제 서부 번역으로 저희들이 나누는데요. 이 지역은 인도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아와 구자라트와 마하라슈트라는 좀 인도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약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인도지만 이 지역은 특히 구자라트 같은 지역은 인도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잘 따르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이제 한국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인도스럽지만 인도 내에서 냉철하게 비교했을 때는 구자라트나 마하라슈트라, 특히 고아 이런 주들은 인도의 어떤 성향을 많이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남부 지방이 있습니다. 남부가 이제 타밀나두, 케랄라, 카르나타카, 안드라프라데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타밀나두는 첸나이가 있어서 잘 아실 거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언급을 드리면 이 케랄라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케랄라는 잘 모르실 건데요. 제가 작년에 케랄라를 갔다 왔는데요. 작년에 또 이제 다른 프로젝트가 있어서 케랄라를 갔다 왔는데, 케랄라에 가보시면 케랄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뉴델리에 사는 사람들 엄청 욕합니다. 저렇게 사기만 치고 맨날 거짓말만 하고, 그래서 나는 뉴델리 사람들은 인도인으로 상종도 안 한다, 이렇게 케랄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케랄라는 기독교 인구가 7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또 인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케랄라에 가보면 여기가 인도인지 아닌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서두에 오늘 제가 50분 동안 여러분한테 짧게 말씀을 드리지만, 인도를 접근할 때 인도라는 명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반드시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북부입니다. 여러분들이 북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뉴델리, 하리아나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쪽에 보시면 펀잡이라는 주가 보이실 겁니다. 이 펀잡이라는 주가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인도를 공부하시면서 펀잡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미국이나 영국의 회사들은 펀잡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의 월마트,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회사인 월마트가 인도에다가 합작을 해갖고 멀티 브랜드 샵을 열었습니다. 그게 어디다가 제일 먼저 열었다고 여러분이 생각합니까? 수도 뉴델리요? 아닙니다. 첸나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뭄바이, 콜카타? 전혀 아닙니다. 어디냐면 바로 펀잡의 주도인 찬디가르에 1호점, 2호점, 3호점까지 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월마트에 있는 마케팅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가들이 월마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펀잡의 찬디가르에다가 1호점, 2호점, 3호점을 열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저도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여러분한테 숙제를 남겨드리는데, 이 펀잡이 인도에서 가장 소비 수준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이 찬디가르 공항이 인도 내국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관문이 아니라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중에서 인도 내국인이 해외로 가장 많이 가는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중에 한 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인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뉴델리, 첸나이, 뭄바이, 이거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4개의 지역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 NCR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CR 지역 보시면 이제 중심에 뉴델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여러분들 지도의 밑에 보시면 구르가온 지역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 위쪽에 두알르카, 이제 공항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가자바드, 그 다음에 노이다, 이렇게 이제 인도의 뉴델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크게 4개의 큰 도시군을 여러분들이 형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도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이름이 많이 알려진 것은 노이다하고 구르가온. 왜냐하면 노이다는 저희의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해서 한국의 협력업체들이 한 100개 정도 들어가 있는 지역이 노이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르가온은 왜 많이 알려져 있냐면, 구르가온은 인도의 고층 빌딩, 그리고 인도의 신도시들이 가장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지역, 그래서 가장 젊은 층과 그리고 그런 소비들이 직결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구르가온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성장하고 있는 곳이 바로 두알르카라는 지역과 이제 가자바드 지구입니다. 이 2개가 이제 두알르카는 이제 인도의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간디 에어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도 연결돼 가지고 지금 이제 드왈르까지 여기 새로운 소비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지아바드는 잘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가장 늦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도 저층 주택을 비롯해서 고층은 많이 없지만 인도의 하나의 소비, 그 NCR의 소비 지역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약간 거시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한테 우리가 이제 마케팅 책에 나오는 제가 여기서 뭐 대학생 강의를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4P 전략이라는 걸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뭔가 마케팅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4P도 있고 4E도 있고 4C도 있고 마케팅이 아주 기본적인 게 그 12가지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이 4가지의 전략을 어떻게 인도에다가 우리가 인도인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론과 실제를 이제 접목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저희들이 4P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도의 제품을 어떻게 차별화해서 마케팅 전략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4P 전략인데요. 이 프로덕트에는 물리적 차별화라는 거와 서비스 차별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 차별화를 인도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LG전자의 제품들을 이제 뭐 워낙 이제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지금 보시는 그 LG전자가 이제 그 제품을 개발할 때 그 단계가 이제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자료들에 많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제품의 컨셉 결정 단계라고 이야기 나오죠. 물론 이제 우리가 제품을 결정 지을 때 이런 이제 단계를 거쳐서 제품을 결정하게 되는데 인도에서는 어떤 게 가장 지금 이제 중요하냐 이렇게 봤을 때 보면 1단계도 아니고 2단계도 아니고 3단계입니다.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는 단계가 인도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물론 인도에서 시제품을 테스팅하고 소비자를 테스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서도 어떤 연사분이 뭐 열쇠 달린 냉장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인도에 맞는 제품을 어떻게 우리가 개발할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LG전자가 처음에 그 인사이트 제품이라고 내놓은 이 제품 중에 스피커가 양쪽에서 나오면서 웅장한 소리가 나는 이런 그 스트레오 사운드가 큰 TV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인도에 저도 경제학을 하고 이런 마케팅 공부를 한 사람이지만 저도 저희 인도 법인장이 인도 뉴델리 사회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14년 살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왜 사회학 박사가 우리 회사에 인도 법인장을 하느냐 하면 중요한 게 인도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그 인도의 문화가 어떤지 인도의 사회 현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제품을 개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뭐 중화학과 공업 같은 거야 어차피 한국의 시스템이나 어떤 그런 거는 이제 덩치가 큰 거니까 다르지만 소비재 제품을 하는데 인도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형태나 문화적인 형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수용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 인도의 힌두교의 아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저도 뭐 사회학자가 아닌데 저도 이제 많이 주워들어서 이제 내공의사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아람이라는 거는 인도 힌두교에서 휴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휴식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인도 힌두교에서 아람이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종교 의식에 가면 그 아람이라는 말을 항상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항상 휴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하고 나면 아 인도는 휴식을 좋아하는구나. 여기서 그치면 제품을 개발할 수가 없는 단계가 갑니다. 근데 이제 이 아람이라는 휴식이라는 단계를 여러분들 이해하면 아까 어떤 연사분이 말씀하실 때 아프면 안 나온다. 우리나라 사람도 나오는데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인도 사람이 그냥 왜 기침만 하고 감기만 하면 안 나오느냐 하는 거는 결과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 그 원인이 인도 사람이라는 아람이라는 힌두교적 문화를 확실히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휴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인도 사람들이 제품을 접할 때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 자기가 내가 쓰는 물건들이 전부 다 나에게 안정을 주는 제품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의료기 회사가 인도에 가서 성공한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보면 그 사람한테 어떤 이미지를 신냐면 이런 의료기를 썼을 때 병이 치료된다 이렇게 말하면 인도에서는 안 통하고요. 그게 아니라 너가 이거를 가지면 너의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너의 정신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강조를 포커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어디다가 포커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제품 마케팅 전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힌두교가 어차피 70%가 넘는 나라에서 힌두교적인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뭐 그림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고요. 그리고 뭐 인도가 채식주의자가 많이 있다. 뭐 인도 요리를 하는 이런 거는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서비스 차별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제품 차별화는 그래도 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LG 전자 정도 되면 그 회사 내부에 똑똑하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인도에 가서 한 2, 3년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제품을 개발하는 데는 능력이 이제 발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프로덕트 전략에서 서비스 차별화하는 전략인데 이 서비스 차별화하는 전략이 또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어렵게 되는데요. 이제 인도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맥도날드 가보면 저희 나라가 이제 맥도날드가 홈 배달 서비스를 실시한 게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3, 4년 전부터 이제 홈 배달 서비스를 하는 맥도날드 지점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근데 인도가 2004년부터 뭄바이에서 맥도날드가 홈 딜리버리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그런 거는 이 맥도날드가 인도의 사회 현상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에서 맥도날드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대학생들, 중산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말하는 그런 중산층이 아니라 인도에서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집에 한여를 2-3명 이상씩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도의 맥도날드를 일부러 나이 많은 사람이 찾아가서 먹게만 기다린다면 그 소비를 일으킨다는 건 상당히 힘들다는 걸 이미 7년 전에 맥도날드는 깨달았습니다. 들어가면서. 그래서 맥도날드는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미국에서는 패스트푸드점이지만 여기서는 슬로우 푸드점, 그리고 우리는 집까지 햄버거를 정성스럽게 배달하는 그런 회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햄버거는 못 사는 사람이 먹는 거지만 인도에서는 햄버거는 너무나 잘 사는 사람들이 먹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서비스의 컨셉을 다르게 가져가야 됩니다. 뭐 제가 예를 이렇게 들었지만 여러분 제품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어떤 제품을 갖고 들어가시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제품도 한번 그런 점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소비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소비자들이 과연 인도의 소비자들하고 매칭이 될 거냐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인도가 이제 인터넷망을 통해서 75개 도시에서 홈배달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맥도날드 홈배달 서비스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로 이제 맥도날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아까 어떤 분이 제가 잠깐 들었는데, 강사분이 말씀하시는데 그 홈쇼핑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CJ 홈쇼핑. CJ 홈쇼핑이 될까? 이제 처음에 의구심을 많이 가졌다 그러죠. 왜냐하면 TV를 보고 인도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안 보고 어떻게 사냐.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그 나타난 게 뭐냐면 캐시 앤 캐리 전략. 홈쇼핑에서 우리가 말하는 캐시 앤 캐리하는 건 뭐냐면 물건을 지불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물건을 홈쇼핑에서 주문하면 물건을 들고 가서 보여주고 오케이 하면 돈을 받아오는 그 갔던 사람이. 그게 바로 캐시 앤 캐리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접목을 시켜야 홈쇼핑이 되는 거지. 정말 앉아놓고 TV에서 너 신용카드로 결제하라면 인도에서 안 삽니다. 아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어떤 것이 되냐 안 되냐 하는 문제는 인도에서는 없고요. 왜냐하면 인도의 소비자가 그렇게 많은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어떻게 어떤 전략을 내가 넣어서 이거를 마케팅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홈쇼핑을 하더라도 TV를 볼 때 이제 우리나라는 TV를 빨리빨리 돌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홈쇼핑 보면 자, 몇 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뭐 매진입니다. 빨리 연락 안 주면 이게 뭐 마감됩니다. 아주 그 빠른 스피드로 홈쇼핑을 하잖아요. 인도에서 그렇게 하면 물건 하나도 못 팔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도 사람은 그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사람은 그게 아니라 시간을 많이 두고 하는 전략이고 우리나라는 반복해서 홈쇼핑을 많이 틀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매체라 하더라도 내가 마케팅을 할 때는 인도의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프라이스 전략으로 갑니다. 인도 사람들이 그 마케팅의 4P 중에서 이 프라이스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이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당히 합리적인 그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 프라이스 전략을 잘 가져가야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경영학 책에서 보면 코스트 플러스 프라이싱이라고 해서 이제 코스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격을 매기는 전략인데요. 인도에서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면 어떤 사람들이 보면 의류하시는 분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중국에서도 우리가 공장을 세웠으니까 인도에서도 임금이 저렴하니까 공장을 세워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게 바로 코스트 플러스 프라이싱 전략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도에서는 안 먹힙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의류업체는 제가 이제 인도에 있을 때 저를 찾아와서 물어보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어떤 게 좋으냐 봤을 때는 인도에서 의류 사업을 할 때 어떤 게 강점이냐 보면 인도에서는 패션 디자이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그 디자인의 스쿨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나라의 거의 10배 이상 그리고 상당히 뛰어난 패션 디자이너들이 많고 그리고 임금도 우리나라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래서 만약 인도에서 한다면은 그런 기본 그림을 그리는 디자이너들이 인도에 상주하고 그 그림을 기본 도면을 그려서 한국에 넘겨주면 한국에서 뛰어난 디자이너들이 그거를 정리하고 그리고 그거를 중국에다가 줘서 중국에 생산하고 이런 시스템이 맞는 거지 인도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저렴한 인건비를 가지고 내가 의류 생산을 해서 인도에서 팔겠다 이런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베네통이나 이런 데도 물론 인도에서 공장을 가지고 그렇게 생산하고 있지만 인도가 베네통이 인건비만 가지고 인도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베네통이 고용하고 있는 상당수 부분이 인도의 디자이너들입니다. 디자이너들을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베네통이 여러분들이 메이드 인 인디아라고 옷에 뒤에 찍힌 거 보고 인도가 이게 저렴한 인건비를 갖고 있다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처럼 똑같은 구조로 베네통이나 나이키나 이런 데서 들어가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안 맞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략이 다르다. 들어가는 전략이 다르다는. 그래서 코스트 플러스 프라이싱 전략은 인도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저의 견해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싱 스키밍 전략이 있습니다. 고객마다 느끼는 가치가 다르다. 이거는 인도에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보다 왜 이게 많이 느끼느냐 하면 저희 나라도 제가 얼마 전에 신세계 백화점에서 산 게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가니까 50% 이렇게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가방이. 그래서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2달 전에 신세계 본점에서 산 가방이 2달 후에 여주 아울렛에 오니까 가격이 50% 떨어져 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주나 서울이나 차 타고 1시간 반만 가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프라이싱 스키밍 전략이 어쩌면 이게 상당히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이제 신세계 가서 안 사고 2달 기다렸다가 여주 가서 사겠죠. 이제 몇 번 당하고 나면. 그런 게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시간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상류층들은 여전히 이제 프라이싱 스키밍 전략이 들어가죠. 인도는 그 프라이스 스키밍 전략을 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다는 겁니다. 왜 넓으냐? 인프라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인프라가 안 좋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짤 건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인프라가 안 좋다는 건 어떤 겁니까? 이 지역에서 비싸게 팔아도 이 지역에서 비싼지 싼지 모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프라이싱 스키밍 전략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자가 이쪽 백화점에서 뭐 사고 저쪽에 아무리 싼 게 있더라도 부자가 뉴델리 북쪽에서 구르가온으로 차 타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내려가려면 2시간, 3시간 걸리고 그 소음, 인도에서 빵빵거리는 크락션 소리 들어가면서 안 내려갑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차별화, 가격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보시면 똑같은 제품이 심지어는 5배, 6배 가격 차이가 나는 게 허다합니다. 인도가. 그게 무슨 엄청나게 1800km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50km만 떨어져도 인도는 50km가 4시간이 걸리는 게 평균이거든요. 어찌 보면 2시간은 기본으로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50km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50km의 그런 거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라이싱 스키밍 전략이 인도에서는 먹힐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 견해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penetrating price 전략이라 해서 이게 우리나라는 침투 전략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가격을 낮게 잡고 나중에는 거기다가 이제 서비스를 많이 붙이는데 애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애플이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이 penetrating pricing 전략입니다. 사실 애플 제품이
보기보다는 가격이 그렇게 안 비쌉니다. 우리가 딱 가서 보면 뭐 아이패드도 나왔을 때 야 이거 우리나라 갤럭시 탭보다 더 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갖고 얘들은 도대체 수익을 어떻게 남기냐. 애플의 기본적인 전략이 페네트레이팅 프라이싱 전략이거든요. 싸게 하고 그 대신 이어폰 하나 사면 45,000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아이폰 이어폰 45,000원이거든요. 하나 잊어버리면 물론 이제 만원짜리 싼 것도 있지만 소리를 들어보면 통화 품질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사게 되고 그게 이제 다른 부품들을 붙여서 파는 그런 전략이 근데 자 인도에서는 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 전략은 약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인도는 일단 제조업이 발달되지 않았고 우리가 처음에 초기 가격을 낮게 간 거를 다른 부가적인 다른 제품들을 붙여갖고 가격을 높이는 게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그 현지에서 그런 부품들이 전부 다 생산이 돼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산이 안 되고 대부분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이런 페네트레이팅 프라이싱 전략이 인도에서는 먹히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인도에는 체리 피커라고 하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케이크를 보면 체리부터 뽑아먹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인도에서 이렇게 프로모션 이런 걸 하면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실제로 실수요자들이 많이 없고 그 사람들은 계산을 잘하니까 내가 이거를 응모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처음에 내가 이 싼 가격을 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절대 안 사는 이런 소비자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스티지 프라이싱은 또 인도에서는 가장 적합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키밍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스티지 전략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제품이 그 소비자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하층을 상대하는 건지 이제 중상층 이상을 상대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많은 기업들이 오셔서. 근데 자기 제품이 한국에서 그러니까 중상층 이상을 이제 타겟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이 프리스티지 프라이싱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골프존이 있습니다. 골프. 이제 저희들도 지금 요즘에 이제 그 골프 우리나라의 그런 스크린 골프를 인도에다가 좀 이제 도입을 해볼까 하고 이제 시장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인도에 갔을 때 우리나라처럼 뭐 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9홀에 2만원 또는 뭐 18홀에 4만원 이렇게 받으면 망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가는 거는 안 맞고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그거를 만약에 내가 팔아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프리스티지 프라이싱으로 해서 묶음으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도는 스크린 골프가 들어가면 스크린 골프 타석을 4개 만들고 그 안에다가 홈바를 만들고 그리고 애플 컴퓨터 한 5대 놓고 그 다음에 안에다가 비즈니스 미팅룸 놓고 그래서 그 안을 멤버십으로 운영하고 1년에 그럼 200만원 내라. 그 대신 네가 와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네 친구도 불러서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게 이제 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그냥 딱 해서 한 번 들어올 때 입장료 얼마 이렇게 해갖고는 인도에서 사업을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품목이 있었을 때 인도가 스크린 골프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은 골프 인구는 없지만 날씨가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드에 나가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그리고 인도에는 또 어떤 거냐면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오락 문화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있지만 뭐 밤에 유흥 문화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 사람들이 그런 걸 즐겨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힘들고 인도에서 지금 이제 스크린 골프를 사시는 분들은 기업이 사는 게 아니고 개인이 삽니다. 개인이 해서 3D 스크린 골프를 집에다가 장착을 합니다. 한 1억 주고. 그래서 집에다가 장착을 해놓고 손님 들어오면 같이 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바로 이제 프리스티지 프라이싱 전략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느냐. 우리나라에서는 5천만 원 받는 거를 거기서 어떻게 1억을 받고 무엇을 붙여서 내가 팔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전략입니다. 락앤락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거고요. 그래서 락앤락이 대표적으로 이제 고급 브랜드, 아까 말했던 프리스티지 전략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회사로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요즘에 한 2년째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락앤락이 잘 생각을 한 게 음식을 이런 밀폐 용기에 담아서 먹을 정도의 사람이면 집이 상당히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인도 인구 11억 중에서 8억의 인구는 락앤락이라는 밀폐 용기를 쓸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밀폐 용기를 쓰는 인구는 인도의 전체 인구 중에서 한 5천만 명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5천만 명의 시장을 두고 들어간 거지 나머지 11억 5천만 명은 forget it.
완전히 잊어버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자꾸 이제 11억 5천만 원이 크니까 자꾸 11억 5천만 원에 신경을 쓰게 되면 이 마케팅 전략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겐당은 상당히 이제 고급, 그리고 가격도 마트에 가보면 제일 비쌉니다. 라겐당 제품이. 밀폐 용기 중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한 케이스로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미끼 전략도 있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프라이스 프로모션 전략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가네요, 빨리.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인도에서는 이렇게 이제 미끼를 하거나 또는 이제 프로모션을 하는 게 저는 이제 뭐 해서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결론은 내렸지만 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프로모션 해도 이렇게 코엑스에서 차를 놔놓고 이렇게 팔고 프로모션을 해도 사람들이 많이 안 보잖아요. 그래서 뭐 가다가 몇 명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인도는 이거를 하려면 보안업체도 불러야 되고,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오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략은 좋으나 그거를 유지해야 되는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모션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비용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인도가 워낙 그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하면 잘 되지만, 그런 내가 그 지불해야 되는 그 프로모션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에 비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들이 너무 많다는 게 이제 좀 문제입니다. 이제 플레이스를 이제 말씀드린 세 번째 이제 플레이스인데요. 이 플레이스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도날드가 이 플레이스를 이제 그 서비스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킨대요. 이제 인도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 이제 내가 가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도, 이제 저도 그 뉴델리의 기탄잘리 인클레이브라는 데 살았는데, 그 기탄잘리 인클레이브가 이제 그 커뮤니티가 이제 다 이제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뭐 한국에서는 제가 잘 안 살지만 인도에서는 거의 상류층이기 때문에 좀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살았는데, 거기 보면 항상 뭐가 있느냐 하면 다림질을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다. 마케팅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다림질을 저렇게 고급 사람들이 할 줄 알고 그 집과 집 사이에 자기의 다림질 조그마한 가게를 내놓고 엄청나게 많은 수요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도에서는 100% 고객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지.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인프라 때문에 고객이 오게끔 여러분들 매장을 아무리 멋있게 꾸며놔도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오지를 못합니다. 그거보다는 고객이 가까이 있는데 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리점을 낸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돈이 10억이 있어서 대리점을 내는데 10개를 럭셔리하게 낼 거냐, 100개를 허접하게 낼 거냐, 이렇게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100개를 좀 약간 안 좋게 내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똑같은 10억의 돈을 갖고 있을 때는 10개를 럭셔리하게 내서 내가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100개를 미디움으로 내가 작게 차리는 것보다는 돈을 벌 확률이 좀 떨어진다. 우리가 마케팅에 봤을 때 그렇게 이제 저희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프로모션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제가 여기는 이제 여러분한테 페이지가 없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약간씩 회사 이름도 지우고 뭐 상품도 지우고 있는데, 대부분 보시면 이제 어느 회사인지 대충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회사의 의뢰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하고 어떤 마케팅 전략과 해외 시장 조사 이런 걸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이 회사가 이제 이런 표를 이제 짤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시장 특성을 짜고 이런 이제 자기들이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이제 거의 한 100페이지 되는 거죠. 제가 한 페이지만 딱 뽑아가 왔는데요. 이제 보시면 어떤 인도의 어떤 발코니를 어떻게 만들 거냐, 또는 이제 인도의 어떤 그 재료를, 창호의 재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할 때 이제 잘 보시면 이런 쪽에서 보면 지역별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제 북부 지방이 어떠냐, 그리고 이제 층수가 아파트가 고층이냐 저층이냐 이렇게 다. 아까 제가 뉴델리 지역을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 구르가온 지역은 고층 20층짜리가 많고, 그리고 두알르카나 그다음에 가자바드는 10층짜리 아파트가 이렇게 많았을 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할 때 그 같은 NCR 지역에서도 양쪽 지역을 양분화해서 대리점을 다르게 가져가야지, 이거를 그냥 똑같이 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우리나라 생각에는 같은 서울이면 다 비슷하겠다. 우리도 물론 이제 강남하고 강북하고 좀 다르게 대리점을 꾸미고 이제 제품도 좀 다르게 넣기는 하지만, 인도는 특히나 아무리 NCR 지역에 가깝더라도 상당히 이제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요. 이제 그래서
그 항상 이 전략, 마케팅 전략을 짤 때 이런 이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인도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그거를 실행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도에서는 실행할 수 있는 인력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똑똑한 애들이, 인도에서는 회사에서 격리 정도 되면 거의 회계사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런 애들이 많지만, 중요한 건 인도도 인력이 부족한 게 뭐냐면은 이런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마케팅 PM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다 외국에 있습니다. 다 영국의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미국의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지, 인도에서 남아서 일하는 사람은 다 B급 인력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짤 때 이런 방향성들을 이제 좀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시간을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고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을